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4월 20일 CNN에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이후에 추측과 억측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유튜버들, 특히 또 탈북 지식인들이 북한의 상황을 나름대로의 그 정보 소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사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끼치냐 하는 겁니다. 사실 94년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 또는 남북 관계가 급격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십성으로 자꾸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 또는 남북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는 현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북한 정보력이 충분하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었고 또 북한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고 계획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다양한 인적 정보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햇볕 정책을 시작하면서 또 북한과의 협력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대북 정보 라인을 많이 없앴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른 고려로 이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정부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현 상황과 그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정보 능력이 충분한지 또는 미흡하다면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이것을 알아내야 되고 그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한번 체크를 해서 과연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 미흡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따라서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또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 정부들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남북 관계 진전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남한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의료진이 들어갔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북한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도움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전화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남북이 함께 코로나 사태에도 대처하고 김정은과 관련된 이러한 그 소문에 대해서도 함께 공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남북관계가 잘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북한이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어떤 대화나 또는 어떤 정책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남북관계가 과연 잘 되고 있느냐 또는 이런 방법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한 점검의 기회로 현 상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헤럴드 경제에서는 김정은 유고 가능 상황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미국이 검토했다고 하는 북한 분할 방안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많이 제기되었던 때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2009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유엔이 담당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엔의 담당 방안으로서 북한 지역을 나름대로 분할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러시아에게는 함경북도 지역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함경남도 지역과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평안, 북도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주고 미국은 강원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관련 국가들이 전부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국 나름대로 한국한테 상당한 유리점을 주고자 노력한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평안남도하고 황해도를 한국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측면에서 보면 북한 땅을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어느 정도 떼주는 겁니다. 미국이 고의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엔 통치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유엔이 통치하지 않으면 중국 또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통치되는, 다시 말해서 북한 지역이 한국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올라가서 접수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일부로 보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은 별도의 국가로 보고 있고, 그 별도의 국가가 붕괴됐을 때는 유엔 중심으로 통치해야 하고, 그 유엔 중심의 통치는 바로 상임 이사국인 5개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임 이사국 중에서 2개의 나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 김정은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불안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하면 통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고, 오히려 중국이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통일을 결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북한에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민주적인 정부가 정통성을 가지면서 존재해야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중국과 러시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엔 헌장에 의하면 그것은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불안정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북한 정부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진정으로 우리 남한과의 통일을 바라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일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동서독 통일에서 서독이 추진한 겁니다. 서독은 그 당시에 동독이 불안정했을 때 동독을 절대로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독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가 선거를 주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독일과의 통일을 주장을 하는 독일 동맹당이 선출됩니다. 그 독일 동맹당이 선출되고 국민들로부터 서독과의 통일을 하겠다고 이 말에서 선택받은 거기 때문에 통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충분히 습득을 해서 우리한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재건 또는 그 북한 지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 정치 지도자 또는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독일 총리는 동독 출신인 메르켈입니다. 동독 출신을 수상으로 뽑을 정도로 서독은 독일을 포용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북한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어야 되고, 북한을 절대적으로 포용하면서 우리와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가 되지 않을 때 저는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화공존 상태로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통일보다는 더욱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그 어떤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현 정부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달성했는지를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번 이 기회에 서독이 어떻게 동독을 평화롭게 또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만약에 북한의 어떤 불안정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가 독일의 전문가를 좀 요청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그런 통일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경험을 전수해주고 우리의 어떤 정책 방향 또는 조치를 나름대로 지도해 줄 때 저는 훨씬 효율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지혜를 동원을 해도 통일이 될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또 북한 땅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주장만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평화적인 합의 통일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 깊게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의 안목을 갖추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형성을 해서 정부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